1701년의 가을은 유난히도 시리고 처연했습니다. 취선당 서쪽의 작은 별당에는 차가운 사약 한 사발을 앞에 둔 채 마지막 숨을 구르는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장희빈이었습니다. 불과 7년 전만 하더라도 조선의 국모로서 천하를 호령하던 왕비였던 그녀가 이제는 죽음을 목전에 둔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왕의 아들을 낳고 만백성의 어머니가 되었던 여인이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의 명예에 의해 생을 마감하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비극적인 현장 곁에는 이미 세상에 없는 또 다른 여인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바로 한 달 전 승하한 인현왕후였습니다. 그녀는 비록 숨을 거두었으나 장희빈의 운명을 결정짓는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세 사람 사이에는 어떤 뒤엉킨 실타래가 있었기에 이토록 잔혹한 결말을 맺게 된 것일까요? 한 남자를 사이에 둔 두 여인은 왜 서로를 죽음의 벼랑 끝으로 밀어넣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남편이자 왕이었던 숙종은 어째서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들에게 그토록 서늘하고도 냉혹한 칼날을 휘둘렀던 것일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1661년 가을 경덕궁 회상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훗날 조선의 제19대 왕이 될 왕자 이순, 즉 숙종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현종과 명성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외동아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인 효종은 손자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며느리의 이불 속에 용이 들어가 있는 꿈을 꾸었다는 신비로운 태몽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그의 탄생은 특별했습니다. 숙종의 존재는 조선 왕실에 있어 매우 독보적이었습니다. 아버지 현종도 외아들이었고 할아버지 효종도 외아들이었기에 3대가 독자로 이어지는 전무후무한 정통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는 곧 왕위를 두고 다툴 형제나 경쟁자가 아예 없다는 뜻이었으며 조선 역사를 통틀어 숙종만큼 완벽한 권위를 가지고 태어난 왕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귀한 왕자는 몸이 몹시 병약했습니다. 어머니 명성왕후는 금쪽 같은 아들이 혹여나 요절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혈육이었기에 그 걱정은 집착에 가까운 사랑으로 변해갔습니다. 1667년 6살의 어린 나이에 세자로 책봉된 그는 왕실의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1674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제위 15년 만에 현종이 갑작스럽게 승하한 것입니다. 당시 세자의 나이는 고작 13살이었습니다. 조선의 관례대로라면 어린 왕을 대신해 대비인 명성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였습니다. 명성왕후 역시 아들을 돕기 위해 정사에 관여하려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13살의 어린 소년이었던 숙종은 단호한 목소리로 신하들과 어머니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자신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직접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친정의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명성왕후는 큰 충격에 빠졌고 신하들 또한 경악을 금치 못했으나 숙종의 기세가 워낙 강렬했기에 누구도 감히 반기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숙종의 정통성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견고한 방패였던 셈입니다. 사실 숙종은 어린 시절부터 그 성품이 남달랐습니다. 궁녀들이 머리를 빗겨주거나 옷을 입혀주려 하면 소스라치게 싫어하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결국 명성왕후가 직접 아들의 머리를 만져줘야 했는데 숙종은 그조차 참지 못하고 투정을 부리다 어머니에게 빗으로 머리를 맞아가며 치장을 마쳤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명성왕후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분이 수시로 바뀌는 아들을 보며 내 아들이지만 참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숙종의 내면에는 뜨거운 불꽃과 차가운 얼음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에도 부채를 손에서 놓지 못할 만큼 몸에 열이 많고 화증이 심했으며 한 번 화가 나면 주변 사람들이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신경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냉정함 뒤에는 뜻밖의 따뜻함도 숨어 있었습니다. 세자 시절에 보양식으로 낙죽을 마시다가 밖에서 어미를 찾는 송아지의 슬픈 울음소리를 듣고는 가엾은 마음에 차마 더 마시지 못하고 수저를 놓았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이처럼 그는 극단적인 냉혹함과 깊은 연민을 동시에 지닌 복잡하고도 섬세한 성정의 소유자였습니다. 숙종이 왕위에 오른 지 6년째 되던 1680년, 그의 삶의 첫 번째 비극이 들이닥칩니다.
첫 번째 부인이었던 인경왕후 김씨가 불과 20살의 꽃다운 나이에 천연두로 급서한 것입니다. 당시 19살이었던 숙종은 아내를 잃은 슬픔에 빠졌고 무엇보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왕위를 이을 후사가 없다는 점이 왕실의 큰 근심거리였습니다. 바로 이 무렵 궁궐의 한 구석에서 숙종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자의대비를 모시던 미천할 신분의 궁녀 장옥정이었습니다. 역관 집안 출신이었던 장옥정은 어린 나이에 입궁하여 자랐는데 조선 왕조실록에 공식적으로 그 미모가 뛰어났다는 기록이 남겨질 만큼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지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녀를 기록한 이들이 정치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었던 서인 관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원수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미모를 지닌 그녀는 곧 숙종의 눈에 띄었고 왕은 단숨에 그녀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던 명성왕후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이 한낱 궁녀에게 넋을 잃고 빠져드는 것을 보며 장차 나라에 큰 화가 닥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명성왕후는 1680년 겨울 결단을 내려 장옥정을 궁 밖으로 사정없이 내쫓아버립니다. 장옥정이 쫓겨나자 그녀를 아끼던 자의대비는 종친인 숭선군의 부인 신씨에게 서자를 보내 그녀를 보호하게 했습니다. 자의대비는 인조의 계비이자 숙종의 증조별뻘 되는 어른이었기에 장옥정이 가졌던 왕실 내의 영향력이 결코 가볍지 않았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1681년 숙종은 텅 빈 왕비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민유중의 딸 민씨를 새로운 배필로 와잤습니다. 그녀가 바로 훗날 인현왕으로 불리게 될 여인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 가문이자 서인 노론의 핵심 집안에서 자란 그녀는 15살의 나이에 궁모가 되었고 성품이 단정하고 덕성이 깊어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숙종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궁 밖으로 쫓겨난 장옥정뿐이었습니다. 인현왕후는 남편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고 뜻밖의 제안을 숙종에게 건넵니다. 궁 밖에 나가 있는 장씨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는 여인을 직접 불러오겠다는 이 제안은 인현왕후의 진심 어린 관대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남편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었을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인 명성왕후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 여인의 심성이 좋지 않으니 주상이 그녀를 품게 되면 국가에 큰 우환이 될 것이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명성왕후의 예견은 훗날 무섭도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1683년 명성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장옥정을 막아설 거대한 방패는 사라졌습니다. 결국 1686년 장옥정은 다시 궁으로 돌아왔고 1688년에는 숙종이 그토록 고대했던 첫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경종이 될 이 아들의 탄생은 숙종에게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27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처음으로 얻은 아들이었기에 숙종의 애정은 각별했습니다. 반면 인현왕후는 아직도 자식을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숙종은 기다렸다는 듯이 장옥정이 낳은 아들을 왕위 계승권자인 원자로 정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1689년 1월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인의 영수이자 당대 최고의 유학자인 송시열이 앞장서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중전의 나이가 아직 젊으니 더 기다려보심이 옳다는 그의 예견은 숙종의 영린을 제대로 건드렸습니다. 숙종에게 이 반대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의 혈통을 부정하는 모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분노가 폭발한 숙종은 송시열을 즉시 제주도로 유배 보냈고 얼마 뒤지 않아 사약을 내려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지성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자 서인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숙종은 서인 세력을 대거 몰아내고 장희빈을 지지하던 남인들을 등용한 기사 환국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5월 조장지처였던 인현왕후를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했습니다. 명분은 투기였습니다. 왕비가 후궁을 질투하여 집안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그녀는 안국동의 사가로 초라하게 쫓겨났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 왕비가 패출된 유례없는 사태 속에 장희빈은 마침내 왕비의 관을 썼습니다. 중인 출신의 궁녀가 일국의 국모가 된 이 사건은 조선 사회를 뒤흔들었던 일대 파란이었습니다. 장희빈의 아들은 세자로 책봉되었고 남인들의 세상이 온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은 곧 내리막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숙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남인을 이용했으나 이제 그들이 너무 강력해지자 다시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희빈의 오빠 장희재는 권력을 휘두르며 오만해졌고 남인들의 전횡은 숙종의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힘의 균형이 깨진 것을 직감한 숙종은 다시금 판을 흔들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 궁궐 한편에는 최씨라고 불리는 또 다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7살의 무수리로 입궁하여 2년 왕후를 섬겼던 그녀는 주인이 폐위될 때 함께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숙종의 성은을 입게 됩니다. 1693년 최씨가 왕자를 임신하자 숙종은 그녀를 수건으로 봉했습니다. 비록 그 아이는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이를 계기로 숙종의 마음은 장희빈을 떠나 최씨에게로 흘러갔습니다. 1694년 숙종은 다시 한번 정권을 뒤엎는 갑술환국을 일으킵니다. 남인들을 하루아침에 숙청하고 서인들을 다시 불러들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장희빈은 왕비의 자리에서 끌려내려와 다시 빈의 신분으로 감금되었고 폐위되었던 2년 왕후가 5년 만에 극적으로 복귀했습니다. 안국동 사가에서 평민으로 살아야 했던 5년의 세월 동안 2년 왕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록은